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술업계 소식에 관심 있으시다면 아마 2025년 9월 10일 그 소식 잊기 어려우실 겁니다. 바로 오라클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36%나 치솟았던 사건이죠. 30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었다고 하니 정말 시장 전체가 깜짝 놀랐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이슈였죠. 그동안 좀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강자, 뭐랄까 약간은 올드한 느낌마저 주던 오라클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AI 시대의 가장 뜨거운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놀라운 변화,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라클의 대변신 스토리,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요, 단순히 주가 급등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오라클 내부의 근본적인 변화,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기술 산업 생태계, 또 어쩌면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투자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함께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질문부터 던져보죠. 36% 급등.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인데요. 이게 그냥 시장이 좀 과열된 반응일까요? 아니면 오라클이라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이제 재평가받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신호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건 명백히 후자라고 봐야 합니다. 네,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죠.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나 일회성 호재로 보기에는 그 배경에 있는 계약 규모라든지 내용이 너무나 압도적이거든요. 이 폭등의 진앙지, 그 핵심은 바로 오라클이 최근에 연이어 발표한 초대형 AI 클라우드 계약들입니다. 아, 그 계약들이요? 네, 오라클 발표를 보면 그 오픈 AI를 비롯해서요, 여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또 AI 선도 기업들하고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의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특히 시장을 거의 경악시킨 게 있었죠. 특정 기업하고 맺은 건데 5년간 무려 3천억 달러. 3천억 달러요? 5년간? 와. 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400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단일 클라우드 계약으로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그야말로 메가톤급 딜인 거죠. 와. 3천억 달러, 5년 계약이라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네요. 웬만한 나라 예산에 버금가는 금액이 한 기업과의 계약에서 나온다니 AI가 앞으로 만들어낼 시장의 크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 규모 자체가 어떻게 보면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 이행 의무, RPO라는 건데요. RPO요? 그게 뭔가요? 네, RPO는 이미 계약은 다 체결됐는데 아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미래 매출로 잡힐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수주장구 같은 개념이죠. 근데 이 수치가 무려 4,50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59%. 그러니까 거의 4.6배나 폭증한 거예요. 4,550억 달러 RPO에 359% 성장이라 와, 엄청나네요. 그럼 그 의미는 뭔가요? 단순히 계약을 많이 따냈다, 뭐 이 정도 이상인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이건 오라클이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미 계약서 상으로 확보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미래 실적의 가시성이 극도로 높아진 거죠.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지금 얼마나 폭발적인지, 그리고 오라클이 그 수요를 딱 선점하면서 확실한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된 겁니다. 계약 규모도 놀랍지만 그 내용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오라클이 제공한다는 GPU as a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형 GPU라는 이 모델 자체요. 원래 데이터베이스로 유명했던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엔비디아 GPU를 그렇게 대량으로 확보하고 이걸 서비스하는 인프라 강자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이게 가능한 전략이었습니까?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라클의 가장 극적인 변신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은요, 자신들이 오랫동안 투자하고 확장해온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그러니까 OCI,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죠. 여기에 엔비디아의 최신 고성원형 GPU 칩을 정말 대규모로 아주 공격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개별 기업들이 직접 비싼 돈 주고 사고 관리하는 대신에 클라우드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 그냥 빌려 쓸 수 있도록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GPU에서 서비스 모델입니다.
아시다시피 AI 모델, 특히 요즘 많이 얘기하는 거대 언어 모델 LLM 같은 걸 개발하고 학습시키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GPU 연산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기업이 직접 다 구축하려면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 비용도 들고 시간도 엄청 걸립니다. 오라클은 바로 이 장벽을 확 낮춰준 거예요. AI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연구소까지 누구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빠르게 필요한 만큼 GPU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초기의 기업들이 서버 직접 안 사고 AWS에서 빌려 썼던 거라 아주 유사한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드웨어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AI 개발에 꼭 필요한 핵심 자원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서 그 초기 투자 부담을 확 낮춰줬다. 마치 클라우드 초창기에 서버 구매 대신 AWS 썼던 것처럼요. 근데 오라클이 이걸 어떻게 그렇게 빨리 또 대규모로 구축할 수 있었던 거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 센터 역량이 그만큼 탄탄했던 건가요? 맞습니다. 그 OCI에 대한 수년간의 정말 꾸준하고 막대한 투자가 드디어 빛을 발한 겁니다. 사실 클라우드 시장 진입 자체는 경쟁사들보다 다소 늦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최신 기술이나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고성능 컴퓨팅이나 네트워킹 쪽에 강점을 가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노하우를 굉장히 빠르게 축적한 게 주요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걸 단순한 사업 다각화가 아니라고 본 거죠. 오라클이 AI 시대의 핵심적인 인프라 병목 현상을 해결해주는 필수 공급자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일종의 체질 개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체질 개선이라. 네, 오라클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회사가 아닌 거죠. 강력한 DB 기술력 위에다가 기존의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ERP나 CRM 같은 거요. 그리고 고성능 클라우드 인프라, OCI, 거기다 이제 AI 특화 GPU 서비스까지 갖춘 거의 전 영역을 커버하는 수직 통합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통합된 역량이 이제 시너지를 내기 시작한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오라클의 역사가 정말 새롭게 보이네요. 많은 분들이 오라클 하면 그 1977년에 레리 앨리슨이 공동 창업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던 기업, IBM과 경쟁하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기술 기업으로 기억하실 텐데요.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정말 끊임없이 변화를 시들해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라클의 DNA에는 변화와 진화가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RDBMS 상용화로 시작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된 게 1막이었다면요. 2000년대 들어서는 피플소프트나 시벨 같은 회사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면서 ERP, CRM 같은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시장으로 영토를 확장했죠. 그래서 SAP 같은 회사들과 경쟁하는 종합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성장한 게 2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막이 그렇군요. 그리고 3막은 이제 클라우드 시대의 도전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AWS나 애주어에 비해서 클라우드 전환이 좀 늦었다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오라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OCI에 정말 막대한 자원을 쏟아 부으면서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혀왔고요. 그리고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력과 인프라 투자, 그리고 아주 과감한 전략적 선택이 딱 결합되면서 AI 인프라 강자라는 사막을 아주 화려하게 열어젖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1막, 2막, 3막, 4막. 드라마틱하네요. 그렇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현재 오라클의 사업 구조는 굉장히 탄탄하고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핵심 데이터베이스 사업이 있고요. 또 AI 특화 서비스로 지금 급부상 중인 OCI,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 그리고 세일즈포스나 워크데이 같은 회사들과 경쟁하는 사스 애플리케이션 사업,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의료정보 기업이죠. 써너. 이걸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데이터 및 AI 솔루션 사업까지 어떻게 보면 시대를 쭉 관통하면서 쌓아온 자산 위에다가 가장 뜨거운 미래 성장 동력을 성공적으로 딱 안착시킨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진화해온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시작해서 기업용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AI 인프라까지.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왜 하필 지금일까요? AI라는 키워드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최근 1, 2년 사이에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오라클이 AI 분야에서 이렇게 폭발적인 성과를 내고 주목받게 된 걸까요? 이게 뭐 타이밍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가 정말 궁금해지는 지점인데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제 생각에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측면하고 또 오라클이 그동안 준비해온 역량이 딱 결합된 결과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챗 GPT가 등장한 이후로 생성형 AI 기술이 정말 폭발적으로 발전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뒷받침할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네, 엄청났죠. 그런데 이 거대한 AI 모델들을 학습시키고 또 운영하려면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첫째는 당연히 엔비디아 GPU 같은 대규모 병렬 처리 능력이고요. 둘째는 이 과정에서 생성되고 또 활용되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성능 데이터베이스 및 스토리지 인프라입니다. 아, 연산 능력과 데이터 관리 능력 두 가지군요. 네, 바로 이 두 가지. 여기서 오라클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오라클은 바로 이 두 가지, 즉 최첨단 GPU 클라우드 서비스 OCI와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베이스 기술 및 관리 역량,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그것도 통합된 형태로 대규모로 제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기업 중 하나였던 거예요. AI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성능 연산 자원과 데이터 관리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인 셈이죠. 특히 데이터 보안이나 안정성, 또 규제 준수가 아주 중요한 금융, 공공, 헬스케어 같은 분야의 고객들에게는 오랫동안 검증된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큰 신뢰를 줄 수 있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GPU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오라클이 원래 제일 잘하던 그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이걸 딱 결합해서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풀스택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그게 결정적인 차별화 포인트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오라클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픈 AI를 지원하는 마이크로소프트죠. 또 소프트뱅크 같은 회사들과 함께 총 5천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하죠. 아, 스타게이트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데이터 센터 몇 개 더 짓는 수준이 아니고요. 미래 AI 시대를 뒷받침할 글로벌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 표준과 생태계 자체를 구축하려는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 여기에 오라클이 주요 플레이어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이 분야에서 오라클의 기술력과 전략적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우리 돈으로 600조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600조 원?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이건 역발상인데 클라우드 시장의 후발주자라는 그 위치가 오히려 전략적인 유연성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후발주자였던 게 오히려 도움이 됐다? 네, 이미 AWS나 애조어, 구글 클라우드 같은 회사들이 막대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 범용 클라우드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벌이기보다는요, AI 학습이나 추론 같은 특정 고부가가치 워크로드에 특화된 고성능 GPU 클라우드라는 틈새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택한 거죠. 근데 이 틈새 시장이 AI 붐을 타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오라클의 전략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 치열한 곳에서 확실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필요한 기술, 그러니까 GPU와 데이터베이스 결합, 그리고 전략적인 시장 선택, 틈새 시장 공략, 또 거대 프로젝트 참여 기회, 스타게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 AA 붐까지 여러 요소들이 정말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간 결과라는 거군요. 듣다 보니까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오라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구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AI 시대의 새로운 빅테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이게 현재 기술 지형도에 던지는 의미는 또 뭘까요?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낙관적인 시각이 좀 지배적입니다. 일부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오라클의 클라우드 관련 매출이요, 현재 연간 한 1,800억 달러 수준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2030년까지는 연간 1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파격적인 예측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1조 달러요?
연간 매출이? 네, 1조 달러면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전체 매출과 거의 맞먹는 규모거든요. 만약 오라클이 지금 확보한 AI 인프라 시장에서의 이 강력한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고 또 스타게이트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간다면요. 이건 단순히 오라클이라는 한 기업의 부활을 넘어서 지난 10여 년간 좀 굳어져 있던 빅테크 기업들의 서열이나 영향력 판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기존의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나 기업용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AI 클라우드라는 폭발적인 성장 엔진을 딱 장착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안정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좀 보기 드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만 들어보면 정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기술 산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나 위험 요인이 등장하곤 했잖아요. 오라클의 이런 질주에 혹시 제동을 걸 만한 그런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몇 가지 주요 리스크 요인들을 꼭 짚어봐야 합니다. 우선 가장 즉각적인 것은 역시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네, 단기간에 주가가 36%나 폭등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이런 평가를 받을 위험, 즉 고평가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건 향후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둘째는 역시 치열한 경쟁 환경입니다. 오라클이 AI 인프라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니까 기존 클라우드 강자인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가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들도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GPU 클라우드 투자를 계속 늘리고 또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치면서 오라클을 견제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요, GPU 칩을 공급하는 엔비디아마저도 자체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인 DGX 클라우드를 확장하면서 오라클과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오라클에게는 잠재적으로 상당히 위협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지금은 협력적이지만 앞으로는 경쟁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롭네요. 어떻게 보면 협력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리스크도 같이 안고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스크는 실행의 문제입니다. 실행력. 수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는 것은 분명 대단한 성과지만 이게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원활하게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약속한 만큼의 GPU를 제때 확보해야 하고 데이터 센터도 차질 없이 건설해야 하고 또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나 공급망 차질, 프로젝트 지연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행의 리스크,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근본적인 공급망 및 인프라 리스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잖아요. 네, 맞아요. 또한 첨단 GPU 칩은 생산량이 제한적이고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 또 GPU 물량을 제때 확보하는 것 등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면 오라클의 성장 계획 전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오라클이 이 모든 도전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극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정말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죠. 네, 기회만큼이나 넘어야 할 과제들도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오라클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니 거의 반세기 가까운 역사를 가진 거대 기술 기업이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좌초하는 대신에요. 오히려 그 파도를 정말 멋지게 타고 스스로를 완전히 재창조하면서 다시 한번 산업의 중심으로 귀환하는 그런 역동적인 과정을 목격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제왕에서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건축가로 변모하는 모습, 실로 인상 깊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번 기록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라클의 성공적인 변신과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믿음과 기대가 응축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라클이 지금의 약속들을 흔들림 없이 현실로 잘 구현해낸다면 이번의 급등은 그냥 일시적인 반짝이는 불꽃이 아니라 AI라는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강력한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라클의 사례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AI 특화 인프라라는 자신들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서 성공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처럼 말이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미처 주목하고 있지만 오라클처럼 오랜 역사와 기술력을 가진 다른 기존의 기업들 중에서도 이 AI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혁신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잠재력을 가진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이해와 방대한 데이터를 가진 기업이라든지 혹은 독자적인 통신 기술이나 반도체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AI와 결합했을 때 어떤 시너리를 낼 수 있을지 여러분도 각자의 분야에서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면 또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